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189쪽이죠. 그러니까 2절, 환제정지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되어 있습니다. 계획 3개를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환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 중간에 환제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건데, 환제정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제 바꿔서 그리죠. 다음 쪽 190쪽에 있는 그 해설 얘기입니다. 기본서에서 보셨던 거고요. 네모로 그림을 바꿔서 그리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뭐 1, 2, 3, 4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땅을 6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땅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을 세우겠죠. 환지 계획을 세우는데, 자, 거기에요. 뭐 이제 토지 구획 변경 생기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줄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공시설, 그러니까 구청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땅 1, 2, 3이 있죠. 그러면 A가 6개를 갖고 있었으니까 50% 3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A에게 1, 2, 3, 3개를 주겠다. B가 2개 갖고 있으니까 하나를 줘야죠. B에게는 4번 땅을 주겠다.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 정해졌습니다. 환지 계획은 계획이죠. 나중에 그렇게 줄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죠. 뭐 사람이 안 쓰는 땅 같으면 이 사업,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해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환지계획 정해진 대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 2, 3 땅 주인이 A가 되고, 그러니까 4번 땅 주인이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한다. 그러니까 고 발표하면 그러니까 환지 처분, 그러니까 공고일, 그러니까 밤 12시. 그러니까 다음날 0시 환지계획 정해진 그대로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동네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땅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간에 땅을, 그러니까 그 3번 땅이 애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3번 땅을 쓸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밤 12시, 여기는 이제 6월 30일이라고 치죠. 6월 30일 밤 12시까지 3번 땅 주인은 누구예요? B이죠. 근데 6월 30일 밤 12시 되면 3번 땅은 A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B 그 땅을 제대로 안 쓰겠죠. 그 다음에 6월 30일 밤 12시까지는 3번 땅 주인은 B입니다. A는 아직 자기 땅 아니죠. 그래서 A는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죽게 되죠. 3번 땅 아까우니까 똑같은 3번 땅을 A에게는, 그러니까 3번 땅이 뭐가 되고요? 환지 예정지. 그러니까 똑같은 3번 땅이 B에게는 뭐가 되고요?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 그래서 그 3번 땅에 걸려 있었던 모든 소유권에 기초한,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환제정지 지정 처분을 통해서 그 환제정지 지정받은 A에게 뭘 하게 하고요? 사용, 수익을 하게 하고, 아직은 지당하니까 처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뭘, 그러니까 못하게 하고요.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는 거죠. 이제 B는 3번 땅에 대한 처분권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것을 이제 1월 1일이라고 정했으면 1월 1일부터 3번 땅을 A가 사용 수익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밤 6월 30일 밤 12시에 처분 더 얹어서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환제정지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환제정지 두 번째, 채비지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만 갖고는 의미가 없죠. 사용 수익만이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환제정지 효과 세 번째, 이 3번 땅에 이것저것 걸리게 되죠. 종전 권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세부적인 그림 나중에 보신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 3, 4번 땅을 빌려 쓰고 있던 사람 조금 못 쓰게 됐으니까 깎아도 할 수 있고, 3, 4번 땅을 빌려 쓰고 있던 사람 대부분을 못 쓰게 됐으니까 보증금 돌리도 할 수 있죠. 환제정지 네 번째 효과요. 그러니까 3, 4번 땅에 건물 걸려 있으면 사용수익에 걸리적거리니까 그러니까 건축물 이전 제거할 수 있다가 있죠. 깎아도 돌리도 6글자 60일 안에 주장해야 되고, 그 주거용 같으면은 딴 데로 이사 가야죠. 이사 가야 되니까 2월 전에는 통제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60일과 2월의 그 고상한 차이에 대해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공고가 있으면 공고한 날 밤 12시
환지계에게 정해진 그대로 현실화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게 환지의 정지. 다음에 이제 환지의 정지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림을 위해서 저 그림을 다시 그리죠. 첫 번째 게 위치 결정, 두 번째 게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게 환지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요. 사업 중간에 환지의 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3절 환지 처분이에요.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시행자가 주민의견 청취, 공람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시행자가 주민의견 청취, 공람 절차를 진행하는데, 아무튼 법조문이 엉망진창. 법조문이 엉망진창이면 시험이라도 좀 잘 내야 되는데 또 시험 문제도 기출 문제도 엉망진창. 공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고, 열람, 의견서, 반영, 통보 절차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요. 국지대,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공사 끝 발표하면 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공구항, 그 다음에 공기업, 민간, 행정청이 아닌 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죠.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공사 끝,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가 되면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공사완료 공고로 사업이 끝나는 거죠. 이게 법 51조 공사완료 공고이고, 이걸로 사업이 끝난 거고요. 여기 공사 나 할 만큼 했는데 얘기할 사람 있으면 와서 얘기하셔 라고 하는 공고, 법 40조 공고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사완료 공고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공사 끝 발표가 있으면 그로부터 60일 안에 환지계획대로 처분을 해야죠. 환지 처분을 합니다. 환지계획 정해진 그대로 넘겨준다. 어떻게 넘겨줘요? 공고 하면 넘어가죠. 언제 넘어가요? 공고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종전 토지가 어떻게 돼 있었든 간에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A가 새 땅 받기로 했다. A가 새 땅 주인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B가 아파트 받기로 했다. 아파트 주인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여기 공적인 땅이 있죠. 보류지에 공공시설용지와 채비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류지, 공공시설용지와 채비지, 새 땅 주인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넘어갈 게 없으면 밤 12시에 꽥 죽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어지간한 권리 넘어가지만 주소는 뜯어갈 수 없다. 동그라미 6번, 지역권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 환지를 주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밤 12시 청산금 확정되는 거죠. 청산금 확정되고, 청산금 소멸시효 5년이죠. 행정법 채권 소멸시효 5년입니다. 되고요. 청산금 계산은 60일 안에 계산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청산금 계산은 사업 끝나고 나서 그 60일 안에 계산하는 거고, 법률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밤 12시에 법률적으로 확정됩니다. 여기까지가 2절, 3절 내용이고요.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문제 보시면, 189쪽이요. 1번, 환제정지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틀렸죠. 시행자는 채비 정도로 환제정지가 지정된 때 사용수익 할 수 없지만 X예요. 환제정지가 지정되면 모든 땅 다 사용수익 시작되고, 그 다음에 채비지는 처분도 할 수 있다. 사용수익 할 수 있습니다. 3번 틀렸고요. 2번 문제, 채비지를 처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어느부터니까 채비지 처분, 환제정지가 효력 발생일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환제정지 효력 발생일입니다. 3번 문제, 환제정지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쪽 4번이 틀렸고요.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이 3번 땅에 대한 B1, B2 등을 얘기하는 거죠. 환제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X예요. 없다. 사용수익이 A한테 넘어왔죠. 그래서 B1, B2는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4번 문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틀렸고요. 채비지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없다 X, 처분도 할 수 있다. 5번 문제,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이요. 다음 쪽 동그라미 5번이 틀렸고, 환지예정지 지정에 의한 소유권 변경, 소유권 변경 자체가 X예요. 소유권에 기초한 사용수익 처분 중에 뭐만 땡겨주는 거예요? 사용수익만 땡겨주는 거지 소유권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 변경 X,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X,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X, 뒤에 거 싹 X예요. 소유권 변경 자체가 아닙니다. 6번 문제,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환지예정지 지정은 토지의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이전, 소유권 이전 X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초한 권능 중에서 그중에 처분이 핵심인 거죠. 처분이 아닌 사용수익을 먼저 당겨주는 겁니다. 7번 문제요. 환지예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쪽에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필요하면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건축물, 장애물 등을 이전, 제거할 수 있다. 건축물 이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이전 철거하려면 이전 철거하는 날부터 늦어도 2월 전에 통지해야 된다. 주거용,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2월 전에는 통지해야 된다. 5번 맞죠? 앞쪽이요. 192쪽 7번 문제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때 환지예정지를 지정해야 한다. X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3번 땅에 대한 종전, B1, B2,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없다. X요. 사용수익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있다. 처분권은 남아있죠. 사용수익만 넘어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채비지 사용수익할 수 없지만 X, 처분할 수 있다. 채비지는 사용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지역권, 임차권 설정한 목적을 이루는데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권리포기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없다 X요. 있다. 돌리도 할 수 있죠. 사용수익이 바뀌었으니까요. 옳은 것은 5번. 8번 문제,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 옳은 것은 있습니다. 다음 쪽에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임차권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조금 못 쓰게 되면 깎아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돌리도 당사자는 권리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바 권리 포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물론 보증금은 옛날 주인 B에게 줬지만 그러니까 B 돈 없잖아요. 시행자에게 먼저 받아가고 시행자가 나중에 B에게 받아내면 되죠. 그러니까 5번이 맞습니다. 다시 앞쪽 가세요. 193쪽 8번 문제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셋째 줄이에요. 평가 결정. 자료 놓고 심사해서 결정하는 거죠. 커피 믹스만 놓고 회의할 수는 없잖아요. 평가 자료가 올라와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하죠. 심의하고요. 채권값을 결정한다고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동그라미 1번, 개발사업 시행자는 환지방식 적용되는 도시개발 구역에는 존토지 가격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거친 후 X요. 감정평가 합조라는 평가하게 하여 평가자료 놓고 그다음에 심의 거쳐서 채권값을 결정한다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개발사업 환지계획 작성할 때 고려된 사항에 환지의 위치는 해당되나 지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X요. 그걸 특별히 외울 건 아닌데 해설의 동그라미 2번, 환지계획은 옛날 땅, 새 땅, 종전의 토지 환지, 위지면 토수리환, 그러니까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문제 지문 올라가세요. 동그라미 3번, 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지정한 경우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B는 종전 토지에 대한 일체 권리를 상실한다. X요. 일체 권리가 아니라 뭐만요? 사용수익만 못하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고상하게 6글자, 뭐고요? 사용, 수익, 정지. 줄여서 3글자, 뭐고요? 나가라. 3글자, 며칠이요? 30일이죠. 15일 X,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해야 된다.
9번 문제요. 채비지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쪽에 동그라미 5번이 틀렸고요.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그러니까 지정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는 조성토지,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아닌 것이 아닌 것은 뭘 어쩌자고요. 그러니까 국어가 이게 무슨 국어가 이래요. 아무튼 그렇고요. 시행자는 준공 공사 끝이 있기 전에 사용허가 받지 않고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채비지 사용하려면 사용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채비지는 뭐 할 수 있어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죠. 환제정지 때 준공, 그러니까 공사 끝 전에도 환제정지만 있으면 사용허가 필요 없이, 사용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채비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 3절 이제 환제 처분 이제 이쪽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196쪽에 그러니까 3절 1번 문제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답은 다음 쪽 5번에 있고요. 5번 환지계획에는 필지별 환지명세 새 땅 어디 준다. 필지별 권리별 청산대상 토지명세 옛날 땅 어디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포함돼야 된다. 그게 환지계획의 가장 핵심이죠. 너 옛날 어디 갖고 있었으니까 어디 줄게. 그게 환지계획의 핵심입니다. 5번 맞고요.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그러니까 중공검사 받은 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공검사 받은 후 공사 완료 공고 같은 때죠. 60일 이내 지정권자에게 환지 처분을 신청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지가 환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환지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둘 이상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업비 보류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해야 하며 환지계획 구역별로 책정할 수 없다. X 틀렸죠. 구역을 구분했다면서요. A구역 따로 B구역 따로 했으면 A구역 따로 B구역 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3번 도시개발구역 조성토지 가격은 개별공시가 X요. 택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별공시가는 세금 벌금 떼려고 한 거지. 그걸로 할 수 없죠. 공법의 기본 가격 뭐고요? 다음 쪽 해설. 동그라미 3번 수용방식에서 가격평가는 감정평가이고 환지방식에서는 아까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자료 놓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세팅값을 결정한다가 있었던 거였죠. 동그라미 4번요. 요즘 해설의 글씨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군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동그라미 4번 환지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렸죠. 없다. 환지정지가 지정되면 뭐가 넘어가요? 사용수익이 넘어가니까 종전 소유자는 사용수익 할 수 없죠.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그러니까 197쪽이요. 그러니까 2번 문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이 틀렸고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그러니까 소멸한다는 건데 첫 번째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존속한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기타 권리가 넘어가는 게 원칙. 그런데 지역권은 존속한다. 근데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유지시킬 필요가 없죠. 그건 그러니까 없어진다, 소멸한다는 건데 언제요? 나르다움이죠. 나르다움 한 번이면 됐지. 나르다움 두 번은 안 된다고요. 그런 거죠. 환지처분 공고일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 요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또 24시간 빠진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5번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을 소멸하는데 환지처분 공고된 날, 그 다음 날이 끝나는 때 24시 뒤 아니죠. 틀렸고요.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아니면 다음 날 0시. 동그라미 5번이 틀렸고요. 3번 문제요. 환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부지정이 4번 환지 부지정이 있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해야 된다. 뭐 X요. 그러지 않죠. 새 땅을 안 받기로 됐습니다. 새 땅 안 받기로 됐으면 딴 조치가 없으면 그냥 이 동그라미 4번에 해당하는 사람 쭉 계속 쓰고 있다가 이때 나가면 되죠. 어차피 새 땅 안 빠이빠이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4번은 새 땅 안 받기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자는 중간에라도 돈 줘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이때까지 꼭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없이 중간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까 나가라 세 글자 며칠이요? 30일 이상 기간 통제하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3번 문제. 동그라미 3번. 또 틀렸고, 지금 2번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2번 문제였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제가 놓쳤네요. 그러니까 2번, 다시 보시죠. 197쪽에 2번 문제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 문제가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 틀린 거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에게 이때까지 쓰게 하고 내보낼 수도 있고 중간에 내보낼 수도 있고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해야 한다. X요. 중간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요. 198쪽 4번 환지 처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 틀렸고요.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경우 새 아파트 받았다고요.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 종전 토지에서 새 아파트로 와서 달라붙는 거죠. 저당권은 새 아파트로 와서 달라붙는 거지 옛날 땅에 남아있는 게 아니죠. 저당권은 새 아파트로 와서 달라붙는 겁니다. 틀렸고요. 그러니까 5번 문제요. 환지 처분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0시에 확정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여기 뭐 6월 30일 아까 여기 환지 예정일 6월 30일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를 뭐로 할까요? 뭐가 9월 뭐 8월 15일이라고 하죠. 8월 15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8월 15일 밤 12시이죠. 8월 15일 0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5번 그러니까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는 때 하면 공고일 다음 날 0시에 확정된다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틀렸고 아무튼 그 밤 12시는 뭘까 잘 아셔야 되고요. 6번 문제 환지계획 청산금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계속 다 지금 밤 12시입니다. 밤 12시만 아시면 되는 거죠. 환지계획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부터 X요. (8월 15일) 0시고 8월 15일 24시고 그 다음에 8월 16일 0시고 8월 16일 24시이면 그 시점은 딱 어느 한 시점이라고요? 8월 15일 밤 12시 8월 15일 8월 16일 0시 그 밤 12시 시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24시간 앞으로 가 있거나 24시간 뒤로 가 있거나 다 틀리는 거고요. 8월 15일 밤 12시 공고일 밤 12시 다음날 0시 한 시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 문제 2번 틀렸고요. 6번 문제 틀린 것은 3번 환지기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가 되는 거죠. 200쪽에 7번 환지처분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 틀렸고요. 환지기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넘어갈 게 없으면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다음 날이 끝날 때 X 틀렸죠.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밤 12시 다음날 0시에 소멸한다. 8번 문제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 틀렸고요. 청산금은 환지공고가 있은 날 밤 12시 다음날 0시에 확정된다. 다음 9번 문제요. 개발사업 그러니까 조합이 시행자인 개발사업 내용으로 틀린 것은 조합에다가 전부 환지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만 조합은 전부 환지 때만 만드는 거죠.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 조합이 인가받은 실시계획 변경할 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인가 국토부 장관 X요. 실시계획 인가 누가 했어요? 국시대 국 시도 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인가했고 그들에게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10번 문제 환지처분가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이 틀렸죠.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종전 토지에 속하는 권리는 모두 소멸 X요. 그러니까 권리가 새 땅으로 환지로 다 넘어가는 게 기본이죠. 환지기 정해진 환지는 밤 12시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가 새 토지로 넘어간다. 그게 원칙. 그런데 어찌고 저찌고 들은 예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소멸 틀렸고요. 그 다음에 202쪽 11번 환지 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틀렸고요. 이미 처분된 채비지의 경우 7번 보시죠. 저 앞으로 가세요.
이제 환지 처분이고, 사업 중간에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죠.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1, 2, 3, 4 네 가지가 있었죠. 채비지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만이 아니라 모두 할 수 있고요. 처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밤 12시 여기는 그러니까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고, 여기 처분은 그러니까 매입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고요? 그러니까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인 거죠. 그래서 11번 문제 동그라미 3번 이미 처분된 채비지의 경우 환처분 공고가 있으나 다음 날에 X요. 그게 아니라 해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셋째 출점 단 환지 예정지 지정에 의해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해당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에 이를 취소한다. 가 되는 겁니다. 12번 문제요. 환지 방식 틀린 것은 다음 주 와서 동그라미 5번 틀렸고요. 환지 설계에 적용하는 토지건축물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그러니까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옛날 땅값 종전 토지 대신에 새 토지를 주겠다. 그 중에 평가시 너 옛날 땅값 얼마지? 그래서 새 땅값 얼마짜리로 줄게. 그걸 바꿔요. 이제 사업을 한참 하고 있다가 지금 사업을 한참 다 이제 여기도 한번 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꿔서 옛날 값 새칠로 하자. 그러니까 너는 옛날 값 보니까는 땅이 좀 미웠으니까 값을 싸게 해줄게. 싸게 한다. 그러니까 임원들 우리 뭐야? 조합장 이사감사. 우리는 땅이 좋았지? 응,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땅값을 더 비싼 걸로 하자. 말이 돼요? 안 되죠. 이건 변경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변경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는 할 수 있는 거죠. 해설이요. 해설의 동그라미 5번. 환지 설계 때 적용되는 토지건축물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 후 토지건축물 평가액,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실시계획 변경으로 평가액이 변경된 경우면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새 땅, 새 아파트 값은 그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5번 틀렸고요. 13번 문제요. 조합, 시행자. 조합이면 전부 환지.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동그라미 3번 맞고요. 환지정지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조합은 특특 시장구청장 허가를 받아 건축물,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네 번째 건축물, 장애물 제거할 수 있다가 있었죠.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전부 환지 때만 만드는 거죠. 수용 X, 혼용 X. 동그라미 2번 인가받은 실시계획 변경. 실시계획 위에다가 누구요? 국, 쉼표, 시도, 쉼표, 대. 실시계획은 누가 인가했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인가를 한 거죠. 따라서 그거는 그 사람에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변경 인가를 받는 거지 시군구 X인 거죠. 동그라미 4번 사업 시행 후 전체 토지가액이 사업 시행 전보다 감소한 경우 조합은 차익을 감가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가 있는데, 뭐 이거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고, 그러니까 조합 X요. 동그라미 4번 지문에 있는 첫째 줄 끝에 조합 X, 행정청만 하는 겁니다. 사업을 했는데 땅값이 줄어들었다는 게 뭐냐면 땅에다 돈을 들이붓는데 어떻게 땅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적인 땅이 그러니까 거기에 공적시설이 들어왔는데 그 공적시설이 혐오시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 그러니까 이 개인이 받는 땅값이 그렇게 많이 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동그라미 5번 조합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의는 민사 절차 X요. 공익사업 시행자죠. 그러니까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민사 절차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옳은 것은 3번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환지계획과 청산금 내용으로 옳은 것은 4번이 맞습니다.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 부족, 더 주거나 덜 준 거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60일 안에 계산해야 되고, 계산을 뭐라고 하고요? 결정이라고 하죠. 계산,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에 확정된다. 그러니까 4번이 맞죠.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 환지성에서 제외할 수 없다. 없다 X요. 아주 작은 땅, 새 땅 안 주죠. 과소 토지 환지 부지장.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고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동의가 없어도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줄에 임차권자 동의가 없어도 X요. 토지 소유자가 새 땅 안 받겠다. 그러면 임차권자도 안 받겠다. 둘 다 안 받겠다 할 때에만 환지 부지정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환지의 정의는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부터 X요. 8월 15일 0시가 아니라 8월 15일 밤 12시, 8월 16일 0시이죠. 동그라미 5번. 정산금, 이자 부처, 분할 징수, 분할 요구할 수 없다. X요. 덩을 한 방에 주고받는 게 원칙. 덩어리가 크니까 끊어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요. 환지처분 옳은 것은 4번이 맞고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게 원칙.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 외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중공검사 받을 때 지체 없이 환지처분이 아니라 며칠 내 환지처분이요. 60일 내 환지처분. 청산금 계산하는 시간을 줘야죠. 동그라미 2번. 환지의 정해진 환지는 공고된 날부터 밤 12시 갖고 귀찮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개발법 환지에서 이 밤 12시 빼고는 문제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빼고는 문제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밤 12시는 그냥 해주셔야죠. 예. 뭐 계속 뭔가 더 설명드리기도 뭐 그렇고요. 계속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환지의 지정에 의해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아까 있었죠. 처분, 매입, 사고 판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때죠. 밤 12시가 아니고요. 3번 틀렸고 해설 참고하시고.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신청한다. 60일 내 환지처분 공고 14일 내 등기로 가게 됩니다. 14일 내 등기. 지체 없이가 틀렸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환지에 대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다음 오시면 이제 6장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오이 개발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206쪽에 1번 도시개발 채권 먼저 보시죠. 그러니까 그 해설에 있는 그림 보시면 매입 의무자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채권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즉 시도지사가 돈을 받고 종이딱지를 주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한다. 이 매입 의무자는 돈을 주고 종이딱지를 받는다. 거기에 행정 승인, 그 단어만 없애주시고요. 그림에서요. 얼마 전까지 행정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방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거니까요. 그런데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행정부 장관 승인이 없습니다. 거기에 행정 승인 삭제하시고요. 등록 발행, 무기명 발행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종이딱지를 내면 원금과 이자를 줄이는 거죠. 그런데 원금, 5년, 이자 2년인 거죠. 그 소멸시효 5년과 2년, 오이 개발 채권 뭐냐고요? 그 이제 위에 있는 그림으로 가죠. 2016년 3월 달에 시도사가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매입 의무자가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요.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치죠. 10년 안에는 돈을 돌려줄 리가 없고 10년 지나서 가면 원금 100과 이자 30을 줍니다. 그런데 10년 지났는데 몇 년 지나면요? 2년 지나서 가면 2030년 6월 달에 가면 2월 지나서 가면 이자는 날아가고 원금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시점이 그렇게 돼 있군요. 2027년 2월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3년 지나서 2030년 2월 지나서 가면 원금도 못 받는 겁니다. 행정법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죠. 됐고요. 문제 보시면 도시개발 채권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 오이 개발 채권입니다.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다음 쪽 와서요. 207쪽에 2번 문제 도시개발 채권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2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상환한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가 아니라 상환은 5년부터 10년 사이에서 정합니다. 3번 문제 옳은 것은 동그라미 5번 맞고요. 매입 의무자가 어딘가에 있죠. 매입 의무자 앞쪽 206쪽 1번 문제 해설에 동그라미 4번 매입 의무자 1번 수용 사용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적 시행자와 공사 두급 계약 체결하는 자 관급 공사를 떴다고요. 망고 땡이죠. 2번 민간 시행자 개발 행위가 아니라 개발 사업 시행자가 엄청난 돈을 벌겠죠. 3번 형질 변경 허가받은 자 떼돈을 버니까 싼 이자 채권 사라. 그 이익의 일부를 내놔라 라고 하는 게 이 채권제도이죠. 문제 와서요. 207쪽에 동그라미 3번 문제 옳은 것은 동그라미 5번
개발행위 허가, 토지 형질 변경 업원자는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조합은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개발 채권 또 동그라미 1번은 손댈 수 없이 다 틀렸죠. 동그라미 1번은 뭐 어디 손댈 수 없이 다 틀렸습니다. 앞쪽에 206조 도시개발 채권 그 그림 보시면서 이건 누가 발행하는 거고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거고 다음에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판교 상가딱지 그러니까 굳이 쓰시면 보면 207조 3번 문제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조합 X 첫째 줄에 토지 등의 매수dem의 일부를 지급 그건 그래서 토지건축물로 상환까지 가보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그건 판교 상가딱지 토지 상환 채권 주체 주권자에 있는 도시개발 채권은 전혀 다른 거죠. 동그라미 2번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 도시개발 채권 발행한다. 정비사업 X형 시설사업, 개발사업을 위한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오이 개발 채권이죠. 53 불고기는 시험 끝나고 이제 점심때 가서 그러니까 저녁 때 드시고 그러니까 오이 개발 채권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도시개발 채권 상환은 5년 10년 범위에서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요. 조례, 지방 약속으로 정하는 거죠. 옳은 것은 5번. 4번 문제요. 도시개발 채권 옳은 것은 1번이 맞고요. 그러니까 매입의무자가 아니잖아. 착오로 채권을 샀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돈 돌려받을 수 있죠. 중대상환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X 시도지사가 발행하고요. 동그라미 3번 상환은 5년부터 10년 사이에서 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오이 개발 채권 5년과 2년이고 동그라미 5번 매입필증 5년간 보관한다. 채권 소멸시효 5년이니까요. 5번 문제 도시개발법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틀렸습니다. 입찰원지 처분받은 자는 환처분 공고가 있은 날부터 틀렸죠. 밤 12시 다음날 0시 그러니까 환처분 공고된 날 다음날에입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개발법 6문제에 관한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